주말 뭐 놀이동산이나 마트 등에 내가 그럼 이 차를 어떻게 끌고 다니느냐,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끌고 다니느냐. 주말용을 차를 따로 구입을 하라는 거잖아요. 슈퍼카의 90% 이상이 법인이더라. 근데 이것도 사실 잘못된 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렛미인의 김일홍 대표입니다. 오늘 8강은 법인 차량의 운전자 범위, 비용 처리 대상, 말이 많은 연두색 형광번호판의 대상과 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법인에 대한 얘기와 뭐 연두색 번호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치적인 견해로 약간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할부나 렌트나 뭐 리스나 이런 식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법인 사업자의 운전 범위는 이렇습니다. 임직원, 뭐 대표자 포함이겠죠? 다 탈 수 있고요. 법인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라 함은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은 이제 뭐 배우자, 부모, 자식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뭐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제, 자매까지 들어가는 말인데, 렌트사나 리스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가장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관계사 직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하청업체 직원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사업자를 직원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관계사 직원의 범위가 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관계 업무에 대한 계약서가 있거나 아니면은 4대 보험이 들어져 있거나 3개월 이상 급여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셔야 한다는 점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범위라고 한다면 비용 처리를 받으려고 한다. 법인으로 이렇게 차를 뽑는데 당연히 비용 처리를 받고자 하겠죠. 근데 비용 처리를 받고자 한다면 임직원 한정 특약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줄여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임특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만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뭐 모닝, 레이 뭐 이런 것들이나 카니발 9인승, 스타렉스 9인승 이상, 화물차 등은 임특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차량이 아니라 그러면 법인 임직원 한정 특약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법인 임직원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계사 직원도 된다라고 하지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 전에 이 범위에 대해서 꼼꼼하게 여쭤보고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보통 이제 등기 임원, 감사, 대표자의 사모나 이런 분들을 그냥 무임금으로 해놓고 그냥 감사나 뭐 고문 뭐 이런 식으로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4대 보험이나 급여가 나가지 않으면 이 부분은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점 미리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범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비용 처리 받으려면은 무조건 임직원 특약이 가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말이 많죠. 요즘에 연두색 형광번호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일단은 이거에 대한 대상부터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상은 이 차량의 세금 계산서상 8천만 원 이상이 되는 차량 중에 법인 명의로 소유를 하거나 법인 명의로 계약한 차량이 되겠죠. 법인 명의로 소유를 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나 할부 차량일 거고, 법인 명의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렌트나 리스 차량의 경우는 세금 계산서상 8천만 원이 넘어가면 연두색 형광번호판이 달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피하는 방법은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법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를 따로 하나 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5시리즈나 E클래스 등 한 8천만 원 언저리에서 좀 걸치는 차량들은 뭐 할인을 좀 많이 받으면 8천만 원 이하로 끊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테고요. 아니면은 정말 이게 너무 싫기 때문에 대표자의 그냥 개인 명의로 뽑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점이 있겠죠. 개인 사업자를 억지로 만들었다. 그럼 이제 매출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매출이 없는데 뭐 비용 처리를 조금 받는 데 있어서 좀 무의미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5시리즈나 2시리즈 등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할인 많이 받아가지고 뭐 선수금이나 이런 걸로 차량 세금 계산 자체를 낮춰서 끊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하게 되면 일단 비용 처리를 못 받습니다.
비용 처리를 못 받게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전 영상 5강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소득세를 줄이는데 효과를 못 본다 라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경우는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웬만하면은 하지 않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거는 뭐 할인 받아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뭐 이거는 오케이. 또 왜 이렇게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신경을 쓸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럼 형광 번호판의 대상을 좀 알아봤고요. 그럼 형광 번호판을 달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지금 한간에 떠돌고 있는 얘기들의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얼마 전에 뭐 뉴스에서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형광 번호판을 달고 있는 이제 법인의 어떤 차량을 몰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주말 뭐 놀이동산이나 마트 등에 내가 그럼 이 차를 어떻게 끌고 다니느냐,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끌고 다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법인 영업용 차량이라도 주말, 놀이동산, 마트 뭐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그랬고요. 이거는 법 제재 대상이 아니니까 이거는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번호판 달고 그냥 편하게 다니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뭐 주말용을 차를 따로 구입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껏 타셔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대표자의 아내나 20살 된 아들이 뭐 슈퍼카를 타고 다니네. 슈퍼카의 90% 이상이 법인이더라. 근데 이것도 사실 잘못된 내용이죠. 90% 이상이 법인이라는 거는 90% 이상이 그냥 리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는 법인 회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KB캐피탈, DGB캐피탈 다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법인 명의다 라고 해서 이제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이 20살짜리들이 법인 차량을 몰고 다닌다 이런 얘기였던 건데 리스 차였던 거죠. 실제로는 대표자의 아내, 자식 타면 안 될까요? 타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우기 전에 대신에 법인 임직원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내분이나 뭐 자녀분들이 실제로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속된 말로 가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도 연두색 번호판이 좀 도입이 된다 그럴 때 저게 무슨 의미일까? 굳이 그 세수를 들여서 저 번호판을 다 바꾸고 제가 말한 대로 다 이런 것도 다 가능한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올랐던 거는 이거예요. 2번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눈치를 보라는 거죠. 그래 타고 다니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좀 눈치를 보라는 거죠.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차를 끌고 나갔는데 그 어떤 모임들 갔을 때 이 여자는 누가 봐도 가정주부인데 초록색 번호판을 타고 다니네. 그리고 자식들 누가 봐도 그냥 대학생인데 초록색 번호판이 달린 그런 차를 끌고 다녀요. 주변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좀 도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형광 번호판에 대한 영상의 그런 댓글들 뭐 저희 영상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그런 영상의 댓글들에도 보면은 이 기업 혐오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마치 법인 사업자를 한다 그러면은 뭐 8천만 원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모든 차를 다 연두 번호판을 달아라. 제가 절세하는 영상에 올렸을 때도 이래서 뭐 법인 차들은 다 뭐 때려잡아야 됨.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혐오하는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기업을 혐오하시면 안 됩니다. 근로자도 기업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무차별적인 그런 혐오는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법인이라 그래서 부자는 아닙니다. 저도 법인이고요. 저 부자 아니잖아요. 1인 법인들도 많고 오히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나 이런 부분에서 좀 탈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이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고 잘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법인 통장에서 100원 하나 못 빼는 게 현실인데 이런 것들은 걷어줬으면 좋겠고 탈세나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법인이 더 하기 힘드니까
형광번호판을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시선을 갖고 계시는 거는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법이 왜 생겼는지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좀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서상 떳떳하게 타실 분들은 형광번호판 얼마나 좋아요. 부자 혐오, 뭐 기업 혐오, 탈세 의혹 이런 게 있지만 떳떳하신 분들은 그만큼 좀 시선을 받을 수 있고 잘 나가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차는 형광번호판은 아니지만 그 전에 샀기 때문에 근데 형광번호판이 달려도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옛날에 하호호 렌터카 번호판 때문에 안 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지금 렌터카 많아졌잖아요. 형광번호판도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많아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법인이신데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법인 차량 비용 처리랑 연도 번호판 대상이나 이렇게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최대한 좀 배제를 하려고 했는데 뭐 정치적인 의견이나 이런 식으로 좀 비춰졌다면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만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랜민의 김용대 대표였고요. 더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